네, 안녕하십니까.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 제작 온라인 핸즈온을 강의하게 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보측과의 이기선입니다. 오늘 녹화된 강의의 중점 내용은 실제 증례 케이스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개념 강의나 이론 강의 또는 후양적 연구에 관한 공부용 강의가 아니며 가이드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자 하시거나 직접 디자인을 해보고자 하시는 임상가들의 실습을 목적으로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습은 개원가에서 보유하고 계시고 있을 만한 장비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소 비용으로 가이드 제작 입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한 실습입니다. 본 온라인 핸즈온을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단일치아가 상실된 임플란트 식립 예정인 환자의 CBCT 다이콘 파일, 두 번째, 해당 환자의 석고 모델을 스캔한 구강 스캔 데이터의 STL 파일, 마지막으로 가이드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 실습에서 사용할 가이드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3D 산업 영상의 덴틱 가이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해당 소프트웨어는 현재 무료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예제용 파일 또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서 아직 광학 스캐너 장비가 없는 임상가 분들도 손쉽게 가이드 디자인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교보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D 산업 영상의 덴틱 가이드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주소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덴틱 가이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 검색을 하셔도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접속 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최신 버전의 각 임플란트 회사의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후 순서대로 설치하시면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실습에서 사용할 예제 환자의 CBCT 다이콘 파일 및 구강 모델 스캔된 구강 모델 STL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임의의 위치에 압축을 푸시면 오늘 실습 준비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실습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실습 과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동봉키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3D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최신 3D 게임이 원활하게 실행되는 정도의 컴퓨터 사양을 추천드리는데요. 참고로 본 영상 촬영 시 사용된 컴퓨터는 엔비디아 RTX 2080 GPU가 탑재된 노트북을 사용했사오니 동급이나 그 이상의 GPU가 탑재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설치와 필요한 데이터 2가지를 모두 준비하셨으면 본격적으로 핸즈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임플란트 가이드 제작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CBCT 데이터와 모델 스캔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획득된 데이터의 정합 및 가이드 디자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디자인이 완료된 가이드를 밀링기나 3D 프린트로 출력하는 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강의는 1단계 데이터 획득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팁과 2단계 가이드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나가지만 마지막 3단계 가이드 제작은 다른 강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데이터 획득 단계 중에 CBCT 엑스레이 촬영 시 참고해야 되는 한 2가지 정도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모델 데이터와의 원활한 정합과 그리고 탑다운 방식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 지정을 위해서는 상하악 치아는 분리된 상태로 촬영이 되어야 하며 또한 중심의 관계를 가진 상태로 촬영이 되어야 합니다. 촬영 이후 다이콘 파일의 다운로드는 각 CBCT 뷰어 프로그램의 다이콘 파일 추출 방법에 따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인 모델 STL 파일은 진료실에서 보유하고 계신 모델 스캐너 또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시어 스캔 데이터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델 스캐너가 없지만 구강 스캐너를 보유하신 경우라도 굳이 구강 내 스캔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석고 모델 또는 러버 인상체를 구강 스캐너로 스캔하셔도 됩니다. STL 파일의 다운로드는 각 스캐너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데이터의 다운로드는 덴틱 가이드 홈페이지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 다이콘 파일이나 STL 파일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이자 오늘 강의의 메인 주제인 가이드 디자이닝 부분을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설명드렸던 3D II4의 3D 산업영역사의 덴틱 가이드를 처음 실행시켰을 때 화면입니다. 화면 초기 화면에서는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는데 별도의 초기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하면은 왼쪽에 사이드바 메뉴가 확인되고 가운데 메인 메뉴 프레임이 확인이 되는데요. 사이드바 부분에서는 환자의 목록에 환자를 여러 명 추가할 때마다 환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추가된 환자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환자 테스트 1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 환자를 입력했을 때 첫 번째 환자가 이제 등록이 되었고요. 또한 환자별로 별도의 그 가이드 디자인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 계획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통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각각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지에 따라 가이드 디자인을 별도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계획을 클릭했을 때 화면이고요. 첫 번째 화면에서는 상하악 치아 모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운데 화면에서 저희는 오늘 35번 치아에 결손된 치아 부분에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5번 치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임플란트를 플래닝도 하고 다음에 가이드도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왼쪽 메뉴에서 임플란트 플래닝 부분과 가이드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35번 치아에 대해서 플래닝 할 때 그리고 가이드에 필요한 그런 메뉴들이 상단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또한 여기 이 다른 메뉴들을 보시면 무치약 부분도 따로 이제 가이드 프로그램이 생성이 가능하고요. 크라운 부분과 임시치아 부분도 디자인이 가능하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상세한 또 내용은 별도의 강의를 또 가져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닝과 가이드 부분을 선택했을 때 상단에는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메뉴를 실행해야 될지 화면에 나오는데요. 방금 플래닝 단계였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임포트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트리밍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얼라이먼트 부분, 그 다음에 치아 삭제 부분, 그 다음에 치아 아치 부분을 디자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악에서 제일 중요한 그 멘탈 포라멘을 비롯한 하치조 신경관을 디자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이드를 생성하는 부분 등의 영상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상단에 있는 메뉴를 한 단계씩 업무 프로세스별로 따라가면서 클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메뉴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단의 메뉴에 있는 순서대로만 클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 완료할 때마다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단계가 완료가 됐을 경우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하는 거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플래닝 단계와 가이드 부분을 할 거다라고 35분에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제가 저장을 한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덴틱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분의 플래닝 부분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디자인이 할 거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CBCT 다이콘 파일을 가져와야겠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DII 덴틱 가이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첫 번째 CBCT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CBCT 데이터를 압축을 풀고 해당 폴더를 보시면 슬라이스별로 여러 개의 다이콘 파일이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신데 첫 번째 0번 다이콘 파일을 더블 클릭할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BCT 데이터가 모두 임포트 되는 것을 3차원적으로 리컨스트럭션 되면서 임포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5번 치아 임플란트 할 예정이니까 해당 하악 부분에 모델 스캔 데이터도 가지고 와야겠죠. 첫 번째 로워 조 STL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임포트 부분에서 이제 CBCT 데이터와 그 다음에 STL 파일을 모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 설정 부분이라는 건데, 데이터 설정 부분은 사실은 CBCT 데이터 트리밍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CBCT 데이터의 경우에는 하악과 상악 부분이 이미 트리밍 돼서 들어온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여러 개원가 분들, 교수님들께서 촬영하신 CBCT 데이터의 경우에는 경추 부분도 나오고 다음에 상악동 부분도 일부 나오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와서 플래닝 할 경우 일단 그 데이터 조작에 있어서 느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트리밍을 하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방에서 바라본 모양을 또 확인도 가능하고, 또한 경추 부분에서 안쪽을 바라본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정도의 사이즈와 같이 상악과 하악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 정도의 그런 사이즈로 CBC 데이터를 트리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저희가 가지고 온 데이터는 이미 트리밍이 완료가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래의 사이즈 그대로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렬 부분입니다. 정렬 부분은 CBCT 데이터와 그리고 STL 파일 데이터를 서로 정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덴틱 가이드 소프트웨어에서는 3포인트 얼라이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3개의 점을 STL 모델에서 찍고 다음에 CBCT 데이터에서 찍은 다음에 서로 일치화시키면서 최적 적합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2개의 데이터가 한 개의 공통 그 XYZ 축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 정렬을 위해서 하기 위한 가장 좋은 팁은 3포인트를 찍을 때 한 개 한 개 포인트를 찍을 때마다 같은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찍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45번을 포인트를 찍을 텐데요. STL 파일을 바라봤을 때의 그 시선과 다음에 CBCT 파일을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이 동일하게끔 해서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교두 부분을 클릭을 했고요. CBCT 상에서. 그리고 똑같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STL 파일에서도 45번 교두 부분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42번 메지알 커스 부분에 깨진 부분이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요.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같은 시선에서 해당 파일들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구치 부분에서도 같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를 각각 클릭을 합니다. 자, 저희가 STL 파일과 다음에 CBCT 파일을 정리할 때 3포인트 얼라이먼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 3포인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각각의 3개의 점은 가장 먼 점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넓게 퍼진 삼각형을 찍는다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합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합이 되면은 위에 중앙 화면에서 정합이 잘 된 부분은 녹색에 가까운 색깔로, 정합이 마이너스로 된 곳에서는 빨간색, 정합이 플러스로 된 것은 푸른색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화면에서 치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합이 어느 정도 정합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얼라이먼트가 자동으로 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화면 그 우측 상단의 메뉴 중에서 하단에 보면 수동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수동 정렬 메뉴를 통해서 코로나 섹셔널 뷰 또는 다른 섹셔널 뷰를 확인해 보면서 노란 선의 STL 파일이 다이콘 파일상에서 치아 부분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STL 파일의 생성 그 알고리즘과 다음에 CBCT가 생성된 알고리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원래 치아 제거 부분인데요. 요거는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따라서 본 실습에는 사용할 이유는 없고요. 본 실습에서는 발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데이터에서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실습하기 때문에 치아 삭제 부분은 다음에 발치우즈 시식립을 위한 가이드 제작이라는 영상에서 또 설명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악에서 하악골의 섹셔널 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BCT 데이터상에서 하악의 전체 바운더리에 아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아치 디자인을 위해서 하악골의 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아치를 디자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치 디자인이 완료가 되면은 좌측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파노라믹 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저희가 아치 디자인한 라인을 볼 수가 있고 파노라믹 뷰를 보면서 아치 디자인한 거를 또 수정 가능합니다. 마우스의 스크롤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치 라인을 따라가면서 하악골 섹셔널 뷰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립할 부위에 그 섹셔널 뷰를 확인해서 어느 정도 본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또 했고요. 이 정도 아치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하치조 신경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험한 구조물이 하치조 신경관이 되겠죠. 하치조 신경관 디자인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하치조 신경관을 건드리지 않게 저희가 시뮬레이션하고 가이드 디자인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면상에서 이제 파노라믹 뷰라든지 크로스 섹셔널 뷰가 중앙 화면에서도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런 화면이 보이지 않게 지금 방금 화면이 섹셔널 뷰 엑셀 화면이 중앙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껐던 것을 잠깐 확인을 했고요. 크로스 섹셔널 뷰를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35번 임플란트 식립을 할 거고요. 하치조 신경관을 이제 디자인할 때 크로스 섹션에서 하치조 신경관을 클릭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호리존탈 뷰를 보면서 주로 확인하고요. 어느 정도 호리존탈 뷰를 보시면 하치조 신경관의 그 형태라든지 지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리존탈 섹셔널 뷰를 통해서 하치조 신경관을 지금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디자인이 완료된 이후에 또한 크로스 섹셔널 뷰에서 어떤 오류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네, 본 환자의 경우에는 호리존탈 섹셔널 뷰에서도 하치조 신경관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치조 신경관 디자인을 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CT 화면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투명도 조절을 통해서 본 하악 면접을 보내서 하치조 신경관이 제대로 지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디자인이 된 건지 재확인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망의 임플란트 디자인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파노라믹 뷰,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 뷰, 호리존탈 섹셔널 뷰가 메인 화면에서도 같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에 좀 번거로운 것이 있어서 해당 화면들을 오프시킨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치조 신경관이 어느 정도 지나간 거 확인도 가능했고, 또한 저희가 앞서 모델을 얼라이먼트 했던 화면도 마스터 뷰에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식립하려는 치아 위치를 클릭을 하고요. 식립은 아까 잠깐 크로스 섹셔널 뷰에서 봤는데 네오바이오텍 아이스 3 액티브 4.0에 13mm 정도도 식립이 가능할 거로 판단돼서 4.0에 13mm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했을 경우 해당 임플란트의 대략의 모양을 화면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가이드를 메탈 슬리브로 사용하지 않는 슬리브리스로 이제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디자인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슬리브를 선택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슬리브를 사용하는 경우와 안 사용하는 경우 각각 차이가 있는데 그 가이드가 출력된 이후에
메탈 슬리브를 하는 경우에는 또 메탈 슬리브 또 결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요즘은 슬리브리스로 해도 어느 정도 정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확보가 되었다기 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또 슬리브를 끼는 작업도 번거롭기도 해서 아예 3D 프린팅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어서 슬리브리스로 디자인을 합니다. 자, 슬리브리스 디자인 부분의 라이브러리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슬리브를 끼는 경우와 슬리브를 끼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슬리브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슬리브리스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네오바이오텍 가이드 드릴에 보면은 네로우용이 있고 레귤러용이 있고 또 와이드용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이드 드릴을 이제 구매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경우 레귤러 사이즈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레귤러 사이즈의 그 가이드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각각 레귤러 사이즈 가이드일 경우 직경이라든지 오프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해당 프로그램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가이드 디자인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식립할지 선택을 했고요. 어떤 가이드 홀을 생성할지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파노라마 뷰에서 35번 치아 위치를 선택을 하고요.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선택을 하고 대략의 경사를 결정한 다음에 클릭을 완료하게 되면은 메인 화면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 뷰 화면 호리즌탈 섹셔널 뷰 화면 모두 제가 임플란트가 식립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된 화면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화면의 각 그 객체별로 투명도를 조정해 가면서 이제 조정해 가면서 제가 임플란트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사실은 각자의 경험이라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디자이닝 또는 시뮬레이션 하기 편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확대라든지 뭐 엑스레이 이동을 통해서 정확한 임플란트의 식립, 앵귤레이션이라든지 로케이션 같은 것들을 미세 조정을 여기서 바로 실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임플란트 바디가 앞뒤 치아 사이에서 약간 중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앵귤레이션도 좀 조정하고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앞에 4번 치아와 뒤에는 6번 치아의 중앙에 오도록 디자인합니다. 또 맨디블 알베올라 본에서도 중앙에 식립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일단 본을 보면서 중앙에 식립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보철물에 관련된 디자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운데에다 잘 심었는데 보철적 입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데다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덴티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서 다음에 그 CBCT의 크로스 섹셔널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방금 그 메뉴를 실행시킨 상태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알베올라 본 중앙 부분에다가 잘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보철적 관점에서는 보철적 관점에서는 상악 대합차의 관계가 그리 썩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상악 대합차의 관계를 저희가 고려하면서 다시 한번 미세 조정으로 바디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리고 앵귤레이션을 미세 조정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 45번이 상악 대합치의 센트럴 그루브에서 버컬 커스브로 향하도록 제가 약간의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이드 디자인 할 때 임플란트 식립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중앙에 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보철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미세 조정을 통해서도 또 앞뒤 치아의 간격의 가운데 부분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계속 써야 되고요. 화면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그리고 각도를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앞에 치와의 앵귤레이션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나서 보철물의 억세스 홀이 상악의 대합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라이먼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악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상악 대엽차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정합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치아와의 치축과 앞에 있는 치아의 치축과도 고려를 통해서 앵귤레이션이 괜찮은지, 지금은 약간 너무 스트레이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앞뒤 치아의 앵귤레이션과 똑같게 앵귤레이션이 되도록 디지털 메이저 앵귤레이션을 다시 한번 조정했고요. 그렇게 하면 또 억세스 홀이 앞뒤 치아 가운데에 오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바디 트랜스포메이션도 조금 미세 조정을 했습니다. 상악 대합차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도 또 해보았고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의 이제 그 작업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한번 했습니다. 저장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가이드 디자인 부분이 되겠죠. 임플란트 클리핑이라는 메뉴였습니다. 임플란트 클리핑 메뉴를 사용하면은 메인 메뉴에서 석고 모델, 스캔된 석고 모델의 섹셔널 뷰와 CBCT의 섹셔널 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이 교합적 관계를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파노라믹 뷰, 다음에 좀 섹셔널 뷰 확인을 했고요. 자, 마지막 단계인 가이드 디자이닝 부분입니다. 이제 가이드 디자이닝에 가시면 CBCT 데이터는 이제 보이진 않고요. 스토어 모델을 스캔했던 스캔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가이드의 드릴링 억세스 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억세스 홀의 중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그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좀 조절하고 확대, 다음 회전을 통해서 지금 석고 모델 상에서도 어느 정도 센트럴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뷰 방향이라고 것을 클릭을 했는데요. 이 뷰 방향은 결국 가이드가 모델상에서 착탈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삽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 디자인 할 때 가이드의 두께 정도는 저는 이제 3mm, 3.0mm 정도의 두께를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치아와 가이드 간의 오프셋은 0.03mm 정도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좀 약간 타이트하고 이제 딱딱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오프셋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슬리브와 가이드 간의 오프셋도 어느 정도 정해됩니다. 너무 0mm로 정하시면은 가이드 드릴 자체가 아예 가이드 홀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0.03mm 정도의 오프셋을 줍니다. 타이트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값을 더 줄이면 되고, 너무 타이트해서 가이드가 치아에 끼지 않거나 또는 드릴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넉넉한 부분을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값을 증가시키면 되는데, 보통 추천되는 값은 0.03mm에서 0.06mm 사이에 오프셋을 추천드리고요. 이것은 가이드를 출력하는 프린터에 또는 가이드를 밀링하는 밀링기의 정확도에도 약간 디펜던트 된 거니까 두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선호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맞는 그런 오프셋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이드가 가지는 외측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이전 화면에서 잠깐 놓쳤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외곽 바운더리 부분을 생성을 하시고요. 한 바퀴 다 돌린 다음에 가이드 부분의 일정 부분을 또 미세 조정해서 가이드 외곽 부분이 어느 정도 offsetable 모양을 가지도록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외곽 바운더리 설정의 경우에는 저는 보통 4개 치아가 싱글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4개 치아가 정도가 걸리게끔 디자인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앞에 3개 치아, 뒤에 1개 치아 반, 그리고 그 앞으로 또 1개 치아 반에서 결국 4개 치아가 가이드에 걸리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대로 바운더리가 디자인되는지 확인하고, 가이드 두께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오프셋 부분도 재확인한 다음에, Z축의 오프셋은 0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심릭 부분에, 그 다음에 그 오프셋이기 때문에 오히려 0으로 해놔야죠, 여기 모든 것이 다 확인된 다음에, 마지막에 가이드 생성이라는 버튼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가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컴퓨터가 자동 연산을 통해서 가이드를 생성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이드의 프로토타입,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초기 디자인이죠. 초기 디자인 모델이 나왔습니다. 가이드의 투명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 된 것이 확인됐는데, 지금 봐서는 6번 치아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약간 적은 면이 없지 않아서 가이드 바운더리 부분을 조금 수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성이 완료되더라도 가이드 외곽 부분을 또 수정할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윈도우즈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화면인데요. 윈도우즈 넘어가는 화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이드를 사용해서 실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보시면 앞에 치아에 걸린 핸드피스 주수 부분이 앞에 치아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는 아예 가이드에 걸리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가이드 액세스 홀의 바로 앞치아 부분에 있어서는 윈도우를 형성을 해서 가이드가 모델 또는 치아에 완벽하게 그 시팅이 되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피스가 저희가 수술할 때 걸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의 6번 치아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조금 양이 적은 것 같아서 가이드를 바로 외곽을 또 수정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트를 조금씩 옮겨서 바운더리를 수정하고 다음에 재생성 버튼을 누르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생성이 됩니다. 버클 부분은 충분한데 링구얼 부분이 또 부족한 것 같아서 6번 치아 부분을 뒤로 좀 더 당겼고요. 다시 한번 생성 클릭을 누르면 가이드가 또 리메이크된 가이드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생성된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시팅을 하고 이제 수술하시게 되면은 앞에 4번 치아에 핸드피스 주수 부분이 걸려서 드릴링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또는 이 가이드 자체가 확실히 컴플리트하게 치아나 모델에 시팅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가이드 드릴링 홀 바로 앞에 있는 치아 부분 한 개 정도는 윈도우즈를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윈도우즈 형성 메뉴에 보시면은 네모 박스 하나를 가이드 위에다 얹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부분이 이제 실제 가이드에서 그 블럭아웃, 컷백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각도를 상승하고 그다음에 전체 4번 치아 전체를 컷백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4번 치아 전체를 덮은 상 부분을 컷백을 할 거기 아니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만 컷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이드 홀에 가이드 부분에 컷백이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이드 홀에 락을 걸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진짜 업체에서 제작된 그런 스타일의 가이드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른 것들 꼭 가이드 형상만 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가이드가 생성된 모습입니다. 저희가 식립할 부분에 가이드 드릴링 홀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한 그 앞에 치아에 윈도우즈가 형성돼서 나중에 모델이나 다음에 실제 구강 내에서 완전하게 피팅이 되는지 시팅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출력 부분이고요.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각각 동의하고 처음에 덴틱 가이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한 2개 정도는 샘플로 진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출력을 해보시는 경험도 해보실 수 있고요. 바탕화면에 하나 만들었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모두 가이드 디자인이 완료됐으니까 저 최종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워크리스트로 나갈 때 최종 저장을 한번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수술 계획이 저장됐다는 거 확인되고 해당 테스트 1 환자에 대한 첫 번째 가이드 디자인이 완료된
것을 워크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저장된 것을 다시 불러올 수 있고요. 자, 바탕에다가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출력한 거를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출력된 걸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할까요? 네, 다른 이제 뭐 STL 뷰어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이드 디자인 했던 것들이 그대로 STL 파일로 나온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로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이 STL 파일을 가지고 이제 3D 프린팅을 할 건지 아니면 밀링을 할 건지에 따라서 또 다음 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의 목적은 디자이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3D 프린팅으로는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3D 밀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이드 제작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부분과 가이드 디자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완료된 가이드 모델을 3D 프린터나 밀링기를 통해서 제작하는 단계인데, 이것만은 별도로 설명이 가능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는 강좌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로 변환되는 요즘 시기에서 우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병원 환경과 나의 진료 스타일이 그것에 맞는지 확인하고 초기 투자 비용 최소화, 추후 업그레이드 시에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장비나 프로그램 투자 전에 내가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으로써 본 영상에서 알려드린 무료 가이드 디자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진료 스타일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등에 남겨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보철과의 이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